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숙제하느라고 고생 많죠? 녹화 영상도 봐야 되고, 실시간 강의도 참여해야 되고, 고생이 많은 거 잘 압니다. 저는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바의 몇 가지 키워드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객체 지향의 기본 개념들이, 자바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6장, 5장을 기반으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다음 수업에서는 지금 4장에 남은 것들이 있죠, 그죠? 그 남은 4장 내용들을 이해하는데도 이게 필수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다음 이제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셔야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니까 반드시 이 영상을 보고 수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먼저 제가 자바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전체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자바에서 키워드는 reserved word, 즉 예약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바 랭귀지 스펙에서 이제 예약해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파이어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총 55개의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변수명이라든지 함수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클래스명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걸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로 사용할 수 없는 이 예약어가 51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1개 쭉 살펴보시면 continue라든지 for라든지 if라든지 do라든지 double이라든지 else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C 할 때부터 쭉 익숙한 키워드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상관없는데 여기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치는 거 클래스라든지 extend라든지 여러분들 배운 new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자바의 객체 지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타난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빨간 거 친 거 다 내가 알고 있는가, 혹은 이제 빨간 거 안 친 거 중에서 이제 이 키워드들 중에 내가 모르는 게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 키워드들 51개를 쭉 살펴보시면 내가 이거 다 이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남한테. 그러면 이제 자바 공부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기초적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기 보면 언더스코어도 특이하게 키워드로 잡혀있죠, 그죠? 언더스코어입니다, 언더스코어. 우리 언더바라고 얘기하죠. 한국인들끼리 얘기할 때는 언더바라고 해도 되는데 외국인한테는 언더스코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언더스코어를 포함해서 51개의 키워드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자, 클래스 데클러레이션, 클래스 선언은 어떻게 한다? 우리 이제 알 수 있죠, 그죠? 클래스는 어떤 실습에 있는 객체를 하나의 자바에 있는 템플릿, 붕어빵의 역할을 하는 이 아이덴티파이어를 줘서 서클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디파인하죠. 그럼 이제 서클의 속성은 인테저, 레이디어스 이런 게 있을 수 있었고, 반지름. 그 다음에 서클의 행위는 더블, get area 이런 거를 선언해가지고 메소드를 구현할 수 있었죠. 그죠? 이게 속성이고 이게 행위인데 이 행위들은 메소드라고 부르고 요거는 멤버 필드 혹은 멤버 베리어블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데클러레이션 하면 어떤 레퍼런스 타입, 객체 참조 변수를 하나 선언한 거죠, 그죠? 그래서 circle, 이제 이 객체 참조 변수가 아니고 객체 참조형 타입을 선언한 것이고, 이 객체 참조형에 의해서 객체 참조형 이 서클이라는 템플릿을 가진 C라는 요거는 이제 객체 참조 변수였죠, 그죠? 객체 참조 변수를 우리가 선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요 C를
통해서 이 객체 참조 변수가 레퍼런싱 할 수 있는 새로운 객체 하나를 만들려면 new circle이라고 해가지고 요 new라는 키워드,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죠, 그죠? new라는 객체 생성 키워드를 통해서 circle이라는 뭐를 호출했습니까? 생성자를 호출했죠, 그죠? constructor.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객체를 생성하고 나면 c.radius 혹은 c.getArea 요런 여기 뭐였습니까? 객체 참조 연산자. 그러니까 오브젝트 레퍼런싱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객체의 필드나 그 객체의 메소드를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소멸은 누가 한다?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가비지가 되면 가비지 컬렉터가 수거해 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의 선언과 클래스를 선언해 가지고 그걸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객체를 소멸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고 객체를 참조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객체를 이렇게 선언을 할 때, 이 객체를 선언을 할 때, 이 클래스를 선언을 할 때, 자바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라고 그랬죠, 그죠? 모든 것이 객체이기 때문에 이 객체가 하늘 아래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부모님은 또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에게도 부모님이 계시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이제 뭐가 됩니까? 우리 조상의 원천, 뭐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담과 이브라고 하기도 하고, 모든 객체들은 부모 객체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 부모 객체를 부모 클래스를 EN으로 되어 있는 extend라는 키워드로, 이것도 하나의 이제 키워드죠, 그죠? extend라는 키워드로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서클은 뭐를 extend 하면 될까요? 원은 뭡니까? 모양이죠. 그래서 extend shape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shape의 후손이요. 이렇게 다이렉트 슈퍼 클래스가 shape임을 명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shape는 또 누군가의 자식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항상 맨 끝에 존재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java.lang.object라는 클래스예요. 요 java.lang.object 클래스가 모든 클래스의 시조 클래스이죠. 시조 클래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클래스라는 키워드로 클래스명을 데피니션 해주고, 이 클래스의 부모를 extend, 이 클래스가 뭘 상속하느냐, inheritance를 지정해주는 게 extend다. 키워드가.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마저 설명하려면 패키지 개념도 알아야 돼요. 패키지는 7장인가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패키지는 뭐냐 하면은, 패키지는, 어떤 일반적인 컴파일레이션 유닛이에요. 컴파일 단위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 요 이제 두 가지 종류. 그러니까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도 클래스 일종이라고 보면 그냥 클래스들을 어떤 꾸러미, 패키지가 꾸러미라는 뜻이잖아요. 꾸러미. 그래서 어떤 꾸러미로 묶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단위로. 그래서 요런 패키지가 있고, 요런 패키지가 있고, 요런 패키지가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패키지들끼리도 이제 뭐 포함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컴파일레이션 유닛에 속하느냐. 그거를 이제
패키지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서클은 서클 패키지 뭐 knu. 우리가 만든 쉐이프의 꾸러미에 속해라 이렇게 knu.shape라는 패키지를 선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 패키지 클래스 서클 하면 얘가 knu.shape의 서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패키지 꾸러미를 선언해 놨으면 내가 이제 또 다른 패키지를 만들 때 이 요 패키지들을 갖다 쓰고 싶은 거예요. C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C에서는 샵 include 이렇게 하죠, 그죠? 샵 include standard io.header. 이 standard io.header라는 파일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내 소스 코드에 포함시킬 때 샵 include를 쓰죠, 그죠? predicate. 근데 자바에서는 그걸 이제 import라는 키워드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knu.shape라는 거를 이제 서클에다 써놨으면 내가 요거를 이제 갖다 쓰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갖다 쓰고 싶으면 import knu.shape.circle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내가 이거 쓰겠다라고 해줘야지만 다른 패키지에서 이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내가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샵 인클루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패키지 명이 붙으면 그냥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서클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클래스 명이 있는데 이 서클 명만으로 그 클래스 명만으로는 그 클래스를 정의하지 못하죠. 그래서 java.lang knu.shape.circle이다 이렇게 이제 성을 다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니온 하면 못 알아듣. 배주니온 해야지 이제 정확하게 나라는 걸 지칭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임포트를 해줄 때 요 심플네임은 그냥 클래스 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심플네임 클래스 명. 그 fully qualified name, 뭐 canonical name이라고도 하는데 완전히 지정할 수 있는 이름. 그거는 이제 풀네임. 패키지명이 포함된 풀네임.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system.out.println 이랬잖아요, 그죠? system.out.println 이 시스템도 클래스라고 그랬죠. 이 클래스도 풀네임을 fully qualified name을 불러주면 java.lang.system이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java.lang.system.out.println 이렇게 쓰려면은 귀찮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임포트를 했으면 java.lang이라는 걸 임포트를 했으면 요거 이제 띄줘도 된다는 거지. 패키지명을 임포트 했기 때문에 그 패키지명을 굳이 안 붙여줘도 내가 요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java.lang.system이라는 클래스를 지칭한다는 걸 qualified 된 name을 지칭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어떤 다른 패키지에 있는 걸 갖다 쓰려면은 반드시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여러분들 예제에서는 임포트 안 하고 시스템 잘 썼잖아요. 그죠? system.out.println 잘 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요 java.lang에 있는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거는 모든 클래스가 스타가 이제 모든 의미예요. 임포트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죠? C에서는 샵 include standard io 해가지고 항상 이제 standard io.header 파일을 include 해가지고 printf를 썼지만 그 include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맨날 할 건데 뭐 말라고 굳이 하노 이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생략돼 있으면 이 java.lang.star는 임포트 돼 있다는 뜻이. 그래서 지정 안 하고 쓸 수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바에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java.lang.object의 정체를 모르고는 뭐 자바 공부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java.lang.object가 뭐다? 모든 클래스 하이어르키에서 모든 클래스 계층 구조에서 자바에서는 항상 뿌리 역할을 해줍니다. 최상위 클래스 모든 클래스들이
모든 클래스들이 어떤 패키지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은 무조건 java.lang.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every class in Java has java.lang. object class as a superclass. 이 문장을 이해해야 돼. 왜 그렇게 될까? extend를 명시 안 해주면, 명시해주면 이제 그게 부모가 됐는데, 명시 안 해주면 extend java.lang. object가 생략된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는 것은 java.lang. object를 모든 어떤 클래스든 상속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inheritance의 개념에 의해서, 상속의 개념에 의해서 얘의 속성들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얘의 멤버 베리어블과 얘의 메소드는 모든 자바 클래스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메소드들, 클론 메소드, equals 메소드, finalize 메소드, get class 메소드, 해시코드 메소드, notify하고 notify all, 그 다음에 wait,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바삭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자바닥 문서를 보시고 클론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equals가 어떤 게 동작하는 거, finalize가 뭔가, 요건 내가 잠깐 설명해 줬죠. 그죠? 객체가 소멸될 때 가비지 컬렉터가 객체를 회수해 갈 때 요걸 한번 호출해 주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가 얘가 어떤 인스턴스 타입인지 알 수도 없는데 왜 호출해 줄 수 있겠어요? java.lang. 오브젝트에 쓰는 데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클래스든 어떤 객체 인스턴스든 다 이거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호출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get class 해가지고 이 클래스라는 타입으로 리턴해줘요. 여기 굉장히 유용해요. 그 다음에 해시코드, 인스턴스를 구분하기 위한 해시코드, 그 다음에 이제 notify 하고 notify all, wait, 요거는 이제 스레드 할 때 사용하는 거. 자바에서 스레딩이 아주 잘 돼 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스레드에서 사용하는 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요번 학기 지나고 나서는 이거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혼동이 있거나 뭐 헷갈리거나 나 그런 거 처음 듣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자바 배웠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예제를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패키지를 선했어요. 내가 챕터 CH05라는 패키지 안에 이제 클래스를 선했는데 하나는 이제 public class example 01이라는 클래스를 선했어요. 얘는 그냥 이제 메인 메소드 만들려고 선언한 거고, 그래서 이제 public static void main에서 뭘 했느냐면 point p는 new point 했어요. 이게 이제 이해되죠? point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p라는 객체 참조 변수 하나를 선언하는데 new 해서 객체 point 클래스의 new 인스턴스를 하나 만드는데 point라는 생성자를 호출해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로 포인트를 선언했어요. 얘는 메소드는 없고 멤버 변수 x와 y를 갖고 있어요. 자, 질문. 포인터의 슈퍼 클래스는 누구죠? java.lang. object.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어요? extends java.lang. object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java.lang. 이거 붙일 필요 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다. 왜? 뭐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import java.lang. star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명시적으로 하자면 java.lang. object 이렇게 해가지고 임포트 해놨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p는 new 포인트 해가지고 생성했어요. 요 포인트 생성자는 어디 있죠? 포인트 생성자 없죠? 없을 때는 뭐가 생성된다고요? 디폴트 생성자이고, 디폴트 생성자는 부모 클래스의 슈퍼 생성자를 또 슈퍼 디폴트 생성자를 또 호출한다 그랬죠? 그럼 어느 생성자를 호출하겠어요? 오브젝트의 생성자를 호출하겠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지나가서 다시 생성자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라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생성된 요
p에 p.getClass를 했어요. 그럼 뭐가 리턴 되죠? 아까 여기 getClass의 리턴 타입이 뭐였어요? 클래스, 대서문자 구분한다 했으니까 C가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클래스 타입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이 클래스 키워드하고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p.getClass 했는 거를 해가지고 그 클래스에는 또 이제 getName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 getName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또 우리 요렇게 갖다 대는 거 요 밑에 그 이클립스에서 갖다 대면 친절하게 자바다 문서가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 returns the name of entity 돼 있어요. 이건 글자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이클립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제 이 p라는 객체 참조 변수의 클래스 유형을 가져와서 그 클래스의 이름을 리턴하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출력돼요? fully qualified name이 출력이 되죠. ch05.point라는 fully qualified name이 출력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에서 p.getClass에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getSuperClass를 가져갔어요. 그럼 뭐냐면은 이 클래스의 포인트 클래스의 슈퍼클래스를 가져오래요. 그리고 그 슈퍼클래스의 이름을 가져오래요. 뭐였죠? 이 슈퍼클래스는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이름은 뭐죠? java.lang.object죠. 그래서 java.lang.object가 출력된 거예요. 그죠? 요 코드 코드 제공 안 해줘도 요 화면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요게 왜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요렇게 호출하면 왜 그 fully qualified name이 나오는지, 얘를 get name 말고 simple name을 해볼까요? get simple name 해가지고 출력하면 이제 ch0.05점은 사라지죠. 그죠? 슈퍼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get simple name 하면 그냥 오브젝트만 나타나죠. 여기 밑에. 이렇게 이제 클래스의 여기서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나씩 보고 패키지 네임도 있네? 해가지고 패키지 네임도 한번 출력해보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동작할까? 라고 조금 고민해 보시면 이제 그 조금 더 자바에 이제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클래스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상속관계를 설명해주는 extend라는 키워드, 그리고 이 extend를 통해서 이제 상속할 수 있는 java.lang.object 클래스의 존재, 그 다음에 얘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메소드들, 그리고 이 java.lang 이라는 디폴트 클래스, 디폴트 패키지, 요거를 설명해 드렸어요. 요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